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미국발 매수 열풍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재도전이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미국 투자자의 매수세가 아주 심상치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2만 2천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에 도전에 나서고 있는데 레버리지 거래와 기관 자금 유입이 결합되면서 단기 상승 모멘텀이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이 113달러까지 확대가 되면서 미국 투자자들이 다른 거래소보다 더 높은 가격에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프리미엄 갭은 이제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가격과 지금 이제 코인베이스와 이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지금 사는 쪽이 더 높은 가격으로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투자자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는 미국 내 투자 수요가 글로벌 평균을 웃돌고 있음을 지금 시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실제적으로 미국이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매수하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 가격의 상승이 극적으로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고,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는 이번 주 동안 순유이익 2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주 자금 유출세를 완전히 뒤집었다고 합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9월 고용지표 발표가 연기된 이후 대체 자산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진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체 자산이 이제 필요했던 거고, 달러와 국채 대신에 지금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자본이 몰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포지션 역시 사상 최고 수준이다라고 하는데요. 코인글래스 자료에 따르면 이 비트코인의 미결제 약정은 89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이 향후 가격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공격적인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 글래스 노드는 옵션 만기 이후 해지 포지션이 정리되며 이 4분기 새 시장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연초 대비 상승률이 여전히 금과 은에 비해서 낮은 상황인데, 분석가 마르트는 이 비트코인이 올해 들어 25.6% 상승한 반면에 금은 46.7, 그리고 은은 61.8%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률에 비교해보면 비트코인이 너무 작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결국에는 이 금의 상승률을 결국엔 따라갑니다. 결국에는 후행적으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률도 아마 비트코인이 곧 따라잡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던 패턴인데요. 그 패턴이 유지가 된다면 비트코인이 금의 수익률을 따라잡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비트코인 연내 최고 20만 달러 간다. 다양한 투자 은행들의 4분기 전망인데요. 월가 투자 주요 은행들은 비트코인 연말 가격이 최고 20만 달러에 이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티그룹 13만 3천 달러 가장 좀 약하게 보고 있는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13만 3천 달러 2025년 가격대를 보고 있고, 그 이후로는 ETF 자금 유입과 디지털 자산 회계 편입이 비트코인의 다음 상승 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내 비트코인 ETF들은 1635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관리 중이고 연말까지 추가 75억 달러 규모의 자금 유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JP모건 같은 경우도 2025년 BTC 가격을 16만 5천 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감안했을 때 금에 비해 여전히 저평가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JP모건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결국에는
비트코인과 금 간의 변동성 비율이 현재 2.0 밑으로 떨어져 비트코인이 금 대비 1.85배의 위험 자금을 흡수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시총이 현재 2조 3천억 달러에서 42% 상승해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16만 5천 달러에 도달해야 이 금 ETF와 실물 보유를 포함한 세계 사설 금 보유량이 6조 달러를 맞출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금 보유량, 금 ETF와 이제 가격을 맞추려면 결국에는 16만 5천 달러는 돼야 된다라는 게 JP모건의 주장이고요. 스탠다드 차터드 같은 경우는 20만 달러까지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ETF의 자금 유입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 미국 달러의 약세 추세가 계속해서 되고 있고 글로벌 유동성이 개선되고 있으며 이 기관 투자의 확대로 2020년과 2021년 강세장과 유사한 패턴이 반복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니에크 같은 경우는 2025년 18만 달러 정도를 전망하고 있고요. 반감기를 기점으로 해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4년 주기를 보면 반감기 이후 대체로 365일에서 550일 사이에 정점을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을 지금 정점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 매도세 랠리 속 일시적 조정 가능성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일시적으로 지금 이제 단기 보유자들이 이 비트코인이 급등하면서 이 수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155일 이내 이 단기 보유자들이 이 수익 실현에 지금 나서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랠리를 거래할 때 차익 실현 욕구가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결국엔 장기 보유자는 이제 그대로 들고 가고 단기 보유자들이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오는 흐름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 가격 랠리와 함께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들의 거래소 입금이 급증한 게 그 증거인데요. 특히 상승한 입금은 모두 수익 거래였다는 거죠. 결국에는 손실 입금은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 수익을 보고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매도세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제 매도세가 나오고 이제 수그러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캐시우드 정보 셧다운 시장이 오히려 호재라는 내용입니다. 비트코인은 유일한 순수 자산이라고 하는데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 같은 경우도 셧다운이 오히려 비트코인 시장이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셧다운은 투자자에게 긴축재정 신호로 인식을 되는데 지출 감소는 효율성을 높여 주식시장에는 호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방정부의 일자리 15만 개가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일종의 하우스 클리닝, 이 청소 작업이 이루어지는 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에 대해서도 우드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약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3월 고용 데이터 수정으로 약 1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민간 고용도 부진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용지표가 약할수록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커지죠.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들을 크게 보고 있고 물가에 대해서는 2.5에서 3% 수준으로 고착화되고 있는데 주요 원인이 역시 관세죠. 하지만 이제 기업들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자동화나 인공지능에 투자하면서 오히려 디플레이션 압력을 키우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자동화와 인공지능으로 지금 물가를 오히려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거죠. 자, 기존 금융 시스템과 달리 규칙 기반의 통화 네트워크다라고 비트코인은 평가하고 있고 다른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을 대체하기는 어렵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희소성으로 인해 장기적인 우위가 확실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고래 17억 달러 매집 이더리움 새 강세장의 문을 연다라는 내용이고 이더리움 역시 9월 말 조정을 마치고 다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000달러 돌파 가능성까지 엿보고 있는데요. 이 애널리스트 아랍체인 같은 경우 지금 최근 보고서에서 이더리움이 지난 몇 주간 건강한 조정을 거쳤고 현재 4,000달러 중반대에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지출 산출 이익률이 1.0 근처에서 유지되며 단기 수요가
공급을 상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엔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면서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정局面에서 이전 저점을 하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OPR이 1.0 이상을 유지하면 하락이 매수세로 흡수되면서 시장 강세가 유지되는 구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4,500달러를 안정적으로 돌파하면 수요 모멘텀이 강화되고 단기적으로 더 높은 가격대로 열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거래소 내 이더 보유량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투자자들이 자산을 스테이킹하거나 자체 보관으로 이동을 시키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근 고래 투자자들이 17억 3천만 달러 상당의 이더를 매입하면서 거래소 잔고가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아주 호재 뉴스죠. 이더리움 푸사카 업그레이드 비용 절감 및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라고 반예크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푸사카 업그레이드가 12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산 운용사 반예크는 이번 업그레이드가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대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더리움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이제 비용 절감적인 부분이나 속도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더리움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업그레이드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 업그레이드가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건 긍정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시작일 뿐 알트코인 ETF 대폭발 임박이라는 기사고요. 자, 상장지수 펀드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서 솔라나, XRP, 카르다노 등 알트코인 기반 ETF가 줄줄이 승인 대기 중이다라는 내용이죠. 솔라나 ETF도 지금 99% 이상의 확률이다, 승인 확률이 이렇게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9월 17일 디지털 자산 및 상품 기반 ETP, 이 상장 지수 상품입니다. 이건 좀 다른 거고, 이게 이제 승인을 했고, 그 결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 주요 알트코인에 대해 현물 ETF 출시가 가능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알트코인 ETF의 승인 가능성들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다른 알트코인, 솔라나나 XRP, 카르다노들 등도 ETF가 출시되면서 긍정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요. 자, 로빈후드의 주식의 토큰화, 이 부의 격차 해소일까, 규제 회피일까, 이런 내용인데, 로빈후드에서 계속해서 주식의 토큰화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유층과 일반 투자자 간의 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근거로서 지금 이제 아직 상장 전에 그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주식들은 개인들이 투자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 토큰화를 통해서 이게 부의 이전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엔 로빈후드가 부의 이전을 바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산업을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 부의 이전이 이제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죠. 이 투자 기회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전에는 상장 전에는 개인들이 투자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그 투자 기회가 비상장 기업들까지도 이제 열리는 거니까 이걸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자, 영국 정부에서 지금 이제 범죄 수익을 이제 압수를 했는데 6만 1,000개의 BTC를 처분을 앞두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략적 보유냐 아니면 이걸 매도하느냐. 이번에 해당 자산이 이제 70억 달러 규모의 엄청난 양입니다. 이 압수한 게 6만 1,000개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근데 이걸 이제 처분해야 되느냐 아니면 전략적 자산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걸 전략적 자산으로 전환하자라고 하는데 법률에 따라서 즉시 처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주장들이 이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이제 전략적 자산에 대한 이제 고려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만 그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마트에서 이 원페이라는 것들을 내놓았는데 슈퍼앱이 탄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마트 이 핀테크 자회사인 원페이가 모바일 앱에서 암호화폐 서비스를 출시할 준비를 하면서 미국판 슈퍼앱으로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직접 매매하고 보관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페이 같은 경우는 지금 월마트와 리비캐피털이 합작으로 출범한 회사인데요. 출범 초기부터 모든 것을 아우른 앱을 목표로 삼고 전통금융과 디지털 금융을 결합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페이 앱에서는 이 고수익 예금, 신용, 직불카드, 그리고 후불결제 서비스, 무선통신 요금제까지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암호화폐 서비스가 이제 추가가 되는 겁니다. 월마트에서도 이제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모양새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원페이의 강점은 역시 월마트 유통망이죠. 그래서 월마트는 매주 1억 5천만 명의 미국 소비자를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플랫폼으로 끌어모으고 있는 그 아직까지 유통업계에서는 그래도 오프라인 업계에서는 강자죠. 최대 강자고 원페이 앱은 이제 월마트 결제 시스템과 밀접하게 통합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쇼핑과 금융 관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이와 동시에 독립법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월마트 고객 외부로도 서비스 확장이 가능한 아주 똑똑한 전략이었던 거죠. 근데 이걸 보면 이제 월마트에서도 지금 암호화폐가 적극적으로 쓰이겠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 유통업체들이 지금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들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주 긍정적인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아주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